어제 이제 아까 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정청래 정청래와 조승래의 관권 선거예요. 본질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익표도 가담을 했는지, 홍익표도 피해자인지는 이제 뭐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 일단 청와대 공식 입장이 이거잖아요. 홍익표가 정청래에게 뭐 공문을 내려보내라, 대통령 영상이나 사진을 금지시켜라, 이런 어떤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홍익표도 정무수석으로서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책임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사기친 건 누구냐? 예? 홍익표는 뭐 무능한 거고, 제가 볼 땐 사기친 거는 조승래하고 정청래가 사기친 거예요. 대통령실 청와대의 입장을 왜곡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용한 거잖아. 왜 뭘 홍익표를 까고 있어? 정청래하고 조승래를 까야지.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끝까지 어제 방송에서도 이건 감찰을 해가지고 누가 사기를 친 건지, 누가 장난질을 친 건지,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번 당대표 통합 합당 과정에서,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어요. 뭐 대통령이 청와대의 뜻이 조국 당과의 합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잖아, 문조털레 애들이. 그 다음에 이건 아마 홍익표 수석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그 강덕구 의원한테 뭐 그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전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김어준이 이제 자기 방송에서 뇌피셜로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가 대통령팔이 하면서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유권자들을 속여가지고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사기질을 치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도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문조털레유가 지속적으로 대통령 뜻을 왜곡해가지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 이걸 잡아내야 된다. 적어도 이제 앞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근데 아무튼 이제 감찰이 진행이 되면은 이거 뭐 정청래가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누가 사기쳤는지 이제 공개가 되면은 정청래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동안 명파리의 주범이 누군지 이게 이제 밝혀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발빠르게 제가 이제 꼬리 자르기 사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어요. 일단 정청래 사과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이에 대해 친명계 후보들의 반발이 거셌고 이 대통령까지 불쾌감을 보였는데요. 결국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당 경선 후보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곧장 후보들 사이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물은 어떡하냐는 등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모진에게 해당 공문을 거론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쓰지 말라고 해도 활용하고 낮으면 쓰라 해도 안 쓴다면서 후보자들이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가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드리고, 특히 해당 공문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한 게 아니었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혔고 공문 내용도 적절하지 않고 과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친명과 친청 간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데다 당청 간 마찰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일자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정 대표는 해당 조치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영상이나 축전이 취임 후에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이제 사과로 과연 끝날 문제인가. 예.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정운영 방해이고 정치적 악용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여당 대표가 방해를 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정청래의 저 이제 해명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너무 과잉이 돼가지고,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공문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고 오인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요. 그걸 2차례나 공문에 넣었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이 표현이 들어가요. 근데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청와대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건 대통령 무슨 당무 개입 얘기가 아니고 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해가지고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정청래는 왜 대통령 사진이나 영상을 왜곡해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권자들을 우롱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복만삼님, 청래야 누가 보면 청송사과 과수원하는 줄 알겠다. 뭔 사과만 청송교도소에 어울리는 인상이구만. 근데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가 거듭 나왔잖아. 그건 누가 봐도 대통령이 마치 민주당 경선에 관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공문을 만들었어. 근데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공문을 만들었다고? 말이 됩니까? 저는 누가 봐도 저거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홍익표 정무수석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조작을 해가지고 게시한, 홍보한 그런 후보가 있었다. 예, 조연아님, 정청래 영원히 정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가증스럽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 아마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걸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서, 한준호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저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 명백하다. 그래서 이거, 팩트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지, 뭐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 뜻을 왜곡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유권자들과 당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그냥 혼란스러운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해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컨대 선거 결과가 왜곡이 된 거야. 물론 한준호 의원, 그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지침이 없었다고 해서, 꼭 결선 투표를 간다, 한준호가 이겼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간에 왜곡이 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몇몇 유튜버들이, 유권자들 선동하고, 당원들 선동해서 한준호를 악마화하고, 이런데 사용이 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유권자들의 선택, 당원들의 선택을 왜곡시킨 문제예요. 그 결과 경기지사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가짜뉴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지사 후보가 한준호가 된 역사하고 경기지사 후보가 추미애가 된 역사는 크게 달라지잖아.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역사가 쓰여질지 아무도 모르는 문제 아니에요. 한준호가 경기지사 후보가 됐을 경우, 추미애가 경기지사 후보가 됐을 경우, 그 다음에 김동연이 경기지사 후보가 됐을 경우,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는 문제잖아.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작은 나비의 날개짓으로부터 태풍으로 진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윤석열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그 한 수가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줄기를 크게 바꿔놨잖아. 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했을 때 조국이 사퇴했던 그 결과가 어떤 역사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사퇴했을 때 그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가 사퇴한 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단지 선거운동 결과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행위야 이거는. 당대표 선거만 해도 그렇잖아요. 박찬대가 당대표가 된 경우하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경우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 대한민국의 역사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게 국정운영 방해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신 거예요. 추미애가 앞으로 경기지사가 돼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저는 국정운영에 어떤 플랜이 있었을 텐데 그 플랜들이 다 어그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샤이로님 아쉽지만 한준호 알아보시고 지지하신 여러분의 판단력과 안목은 훌륭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절대 저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정청래가 저런 식으로 어물쩍 이제 사과하려고 저는 넘어가는데 이걸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저렇게 대충 넘어가게 전 놔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홍익표가 됐건 그 정청래가 됐건 이거는 역사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해서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틀어놓은 거잖아.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야. 이건 뭐 도둑질하고 무슨 강도질하고 사람 하나 죽이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작은 이 경기지사 경선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거 누가 압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정청래가 뭐 사과도 이번이 이제 두 번째고 저런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 뜻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한테 사기질 치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결과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벌어질 일 당대표 선거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당대표 선거 때도 정청래가 정무수석하고 뭐 또 쿵짝해가지고 이상한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악마화하고 그래서 김민석이 당대표가 안 되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고 저는 그건 경우의 수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정청래가 연임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청래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그거는 그런 경우의 수 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만들면 저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당 깨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망가질 수 있는데 당 깨야지 뭐 그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여기서 끝내야지. 지금 그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고생한 것만 놓고 보아도 진짜 정청래를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김어준을 돌로 쳐 죽여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지금.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까? 근데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걸 또 하겠다고? 그럼 또 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개혁 발목 잡고 또 유시민, 김어준 앞세워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겠다라는 게 쟤들의 지금 계획 아니야. 그럼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 나는. 그 우리 당원들이 또 정청래, 김어준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확실하게 저는 매듭을 져야 된다. 이번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냥 어물쩡 사과하고 뭐 정청래가 저 사람이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를 뭐 100번이건 1000번이건 할 사람이에요. 백날 사과하면 뭐합니까? 반성을 안 하는데. 사과 그냥 뭐 맨날 입으로 나와서 사과하는 거 뭐 쏘리 제명하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당대표가 이렇게 밥 먹듯 사과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당대표 같았으면은 이미 물러났어요.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누를 끼쳐가지고 사과를 2번씩이나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 그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의미 없이 사과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저런 사과 백날 하면 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이번에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문책할 부분은 문책을 하고 뭐 청와대에서 당을 뭐 문책할 수는 없겠지만은 당 내부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 의원들 맨날 뭐 정청래한테 뭐 정청래가 무슨 독재를 한다, 정청래가 지멋대로 한다, 뭐 이러면서 뭐 화를 내면서 아니 뭐 친명 의원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 아 무슨 뭐 경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그 한 줌도 안 되는 문조털레를 못 당해 가지고 뭐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의원들이 100명이 있으면 뭐예요? 이것도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 지난번에 그 전준철이를 그 특검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그리고 서민석이 야 결국은 물론 경선에서 떨어졌더라고요. 예.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좀 이번에는 확실히 좀 매조지를 하고 정청래가 다시는 저런 짓을 못하도록 특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기강을 못 잡으면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문제톨러의 이유는 이번에 목숨 걸고 덤벼들게 돼 있어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다.